부여군 중심에 위치한 백마강변의 비옥한 토지. 북쪽에서 흘러들어온 백마강이 서쪽과 남쪽을 지나며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주는 전해의 요새다. 538년 백제의 성왕은 백제의 중흥을 이루기 위해 좁은 웅진 땅을 떠나 이곳 사비를 새로운 왕도로 정한다. 현재 이곳 부여읍내에는 이곳이 옛 백제의 수도였음을 알려주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옛 백제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관북리 유적, 그 배후 방어산성인 부소산성, 국가적 사찰이었던 정림사지, 그리고 왕릉군으로 추정되는 능산리 고분군, 그 부속 사찰인 능사, 인공연못 국남지까지. 이러한 왕도의 주요 유적들이 넓은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제의 왕도 사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였을까? 1970년대 지표조사 및 시굴 조사를 통하여 부여읍의 북쪽과 동쪽을 둘러싸고 있는 판축기법의 토성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후 이 토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성왕 영간의 백제시대 수도 사비를 방어하기 위해 건설한 방어성이었음이 밝혀졌다. 성곽은 그 내성과 외곽으로 이루어진 문화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곽은 외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내성이 없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사비도성이 최초로 내성과 외곽이 갖춰진 성곽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왜 그 외성이라고 안 하고 나성이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외성은 성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나성은 외성의 기능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동국이어지성남에 이 나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반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반월성은 둘레가 13,6척이고, 그리고 돌로 이제 쌓았다는 거, 그리고 이 성이 백제의 도성이라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소산을 포용하고 두 머리가 백마강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두 머리가 만나야지만 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백마강에 이르러서 연결되지 않은 것은 백마강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머리가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동나성과 서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중요한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초 나성이 부여읍의 동서남북에 걸쳐 존재한다고 추정했으나 90년대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면서 부여읍이 북쪽과 동쪽에 한정해 성벽의 분명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서는 성벽과 함께 문지, 해자, 수문 등의 성의 기초 시설들이 확인되었다. 이 나성의 경계를 보면 백제의 왕도 사비는 현재 부여읍내 전체를 포함하며 동쪽으로는 능산리까지 닿아 있는 광범위한 면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여군에서는 고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2010년부터 부여고도 보전 사업에 따라 부여 나성 등의 백제 후기 도성 시설을 복원하기 위하여 부여 나성 및 청산성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를 연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발굴 과정에서 정확한 성의 형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평지성과 산성이 연결되어 사비를 방어하는 형태로 판축기법과 석축기법을 활용하여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부여 나성은 그 과거 백제의 그 기술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기술력은 중국이라든지 고구려 그런 것들을 좀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서
백제 고유 양식으로 조금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여 나성의 그 축조 방식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전대에 계속 사용됐던 토축의 기법에 석축이 그 가미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후면은 대부분 자체가 흙으로 이렇게 쌓는데 그 흙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석축으로 마무리한 그 축조 공법입니다. 그래서 토심 석축 공법이라고 하고 호성 석벽이라고 또 여러 가지 명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석축부들은 대부분 다 유실이 되고 이 뒤에 있는 토축부가 앞으로 쓸려 내려오면서 과거에는 이걸 토성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흙을 걷어내면 이렇게 석축부가 상당히 많이 잔존한 상태에서 부여 나성은 실제적으로 흙을 가장 많이 사용했지만 외형은 석축으로 이루어진 석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높이는 5m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성에 대한 정밀 발굴을 진행하면서 성벽뿐 아니라 백제 시대의 여러 유물들이 함께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대한 치의 흔적이 발견되어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칠안, 성벽 한 중간에 외부로 돌출되어서 방어 능력을 높이는 시설이다. 삼국시대 최대의 그 치가 능산리 동나성 일원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여 나성에서의 치 확인은 삼국시대의 그 다른 데서 확인된 치보다 상당히 규모가 큰 상태에서 그 가치가 조금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치는 2012년에 그 북나성에서도 치가 일기가 확인됐는데 두 개의 크기 차이는 동나성께 북나성 거보다 한 2배 정도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나성에 있는 치 바로 남편 한 50m 떨어져서는 치와 그 같이 작동할 수 있는 문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문지 또한 그 다른 백제 사비 도성의 그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군사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문지로서 그 형태라든지 그런 것이 좀 특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능산리 고분군. 백제 왕들이 묻힌 왕실 능원으로 여겨지는 유적이다. 곁에는 왕릉을 모시는 국찰인 능사이터가 남아 옛 위상을 짐작케 하고 있다. 바로 이곳이 부여 나성의 동쪽 한계다. 이곳에서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2014년부터 시작된 동나성 복원 공사가 한창이다. 저희가 시행한 나성 정비 구간은 이미 부여군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한 구간입니다. 국도 4호선 절개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인데 북쪽으로 약 750m가량을 정비 복원하였습니다. 구간별로는 입구 쪽 170m가량은 성곽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회곽로 정비하는 것 정도로 남은 거고요. 그 이후 150m는 성곽 정비가 필요한 구간으로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 구간 이후에는 문지 주변과 존치 구간으로서 가급적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11-1.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역사 지구인 만큼 고증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복원을 하기 위해 치열한 학술적 공방을 벌이며 진행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위원회에서 등재 기준은 진정성과 완전성 면에서
부여 나성 유적은 대부분이 개발에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학술 발굴 원형을 파괴하지 않은 채 보존이 잘 되어 있고요. 또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 협약에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인 오유부의 유산으로 2012년도에 발굴조사 동라성 성벽을 유구 그의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부여나성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대하여 부여나성 사업을 통해 사비도성을 축출한 백제 시대의 뛰어난 기술을 향유하고 있고 백제 역사를 이해하는 공간 마련을 문화 계승 발전의 어떤 산 교육장으로 마련하고자 정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드디어 복원된 나성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비록 복원된 곳은 동나성의 일부 구간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백제시대 부여 나성과 나성이 보호하던 백제의 수도 사비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백제 중흥을 위한 백제인의 원대한 꿈과 염원이 담겨있는 사비도성과 그를 둘러싼 부여 나성.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세계 속에 영원히 기억되고 가꾸어질 것이다.